독일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독일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이체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딜레이가 많아요. 곽승 마이스트로랑 그 다음에 이제 정명훈 마이스트로가 계신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인스펙터를 하면서 두 분을 이제 모시게 됐죠.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천정민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 두 분이 음악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접하게 된 건데, 사실 저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아버지는 성악을 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피아노를 전공을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는 처음에 이제 저한테 피아노를 이제 이렇게 시켜보시려고 이제 하셨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그때 당시 마음이 제가 너무 힘들었어서 엄마 난 이건 못해 이랬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첼로를 집에 들고 오셨는데 이게 뭐지? 신기해서 이렇게 좀 레슨을 좀 받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첼로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저희 선생님 역량 때문에 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을 준비를 이제 하려고 막 열심히 영어도 배우고 막 그랬는데 엄청난 부담이 들고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어디를 가야 할까, 공부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고민을 했던 곳이 이제 뭐 유럽을 보게 되었는데, 마침 또 이제 그때 선배들하고 또 이제 같은 동기들이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같이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빨리 와 이렇게 해서 그 말 듣고 그냥 고심 없이 바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하고요. 독일은 일단 처음에는 사실 제가 그곳에서 지낸다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다르고, 어디 가서 뭐 은행 통장을 하나 열더라도 이게 막 한 달 막 이렇게 걸리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독일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이체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딜레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제가 뭐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뭐 중요한 뭐 이런 게 있는데 기차가 막 캔슬되고 없어지고, 뭐 그때는 뭐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디 급하게 그날 연주가 있는데 막 딜레이가 막 하루 막 원데이 막 넘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전광판에 그런 게 뜨는 걸 보면서 와 이게 맞나 루이스 클라렛이라는 분이신데 굉장히 전설적인 첼리스트시기도 하고 파블로 카잘스의 이제 제자신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대학생 때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마스터 클래스를 하는 도중에 신청자가 없다. 그래서 그럼 너 2시간 더 할래?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2-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뭐 선생님하고 계속 첼로를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되게 또 이렇게 굉장히 말씀도 잘해주시고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저의 좌우명이나 다름없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젠가 너가 원하는 것들이나 언젠가 너의 가치를 알아줄 거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작은 연주든 큰 연주든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까지 사용 중인 악기는 이제 97년 크레모나, 이태리 크레모나에서 만든 브루스 칼슨이 제작하신 첼로인데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창 군악대를 이제 시험을 보려고 이제 그때 갑작스럽게 누구 이제 연락을 통해서 이제 악기를 소개받고, 그래서 뭐 새 악기다 뭐 이렇게 뭐 소리 잘 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저는 할아버지 같은 이 올드 악기가 주도 잘 풀리고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막연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얘를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새 악기라고 하니까 새 악기는 아마 그러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악기를 보러 가게 되었는데 이제 막상 보니까 악기도 너무 이쁘고 제가 원하는 소리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망설임 없이 이 악기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또 부모님께서 또 힘드신 또 그때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그래 너가 필요하면 사야지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게 돼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곡들이 있고 어려운 난곡들도 정말 많은데, 이제 이거는 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졸탄 코다이라는 헝가리 작곡가가 이제 작곡한 이제 무반주 첼로 곡인데, 이제 작품 번호 8번. 이 곡이
정말 첼로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스킬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쉽게 무대에서 들을 수 있는 곡도 아니고 이제 그런 곡이 있는데 이거는 나의 마지막 마스터 클래스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여름을 통째로 이제 제가 빌려서 마스터 클래스를 2군데를 갔었는데, 그때 만나 뵀던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미클로스 페레니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뭐 전설적인 뭐 헝가리 첼리스트시죠.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직접적인 이제 코다이와의 연관도 있으시고, 또 이 곡이 이제 작곡이 될 당시에 이제 소통을 서로 하셨던 그런 약간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분에게 이제 직접 제가 레슨을 받으면서 뭐 정말 늙으셨어요. 너무 네, 할아버지고. 그런데 그 곡을 설명을 하실 때나 이렇게 저한테 한 번씩 선보여 주실 때마다 그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눈빛하고 그 정말 초롱초롱한 그 눈빛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뭐 넌 이렇게 해라, 이 부분은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코다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따라가야 돼. 따라가지 않아도 너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난곡이기도 하고 어렵긴 하지만 연습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그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나 또 이런 코다이와 주고받았던 그런 말들을 이제 들었을 때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큰 영감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되게 뭐 그냥 여기서 연습을 더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막상 그런 게 아니라 떠오르는 말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또 어떤 부분에서 되게 손쉽게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러는 경험을 저도 처음 해봐서 그때 되게 신기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한테는 가장 어떤 정말 큰 임팩트를 줬던 오케스트라는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인데, 그들이 하는 음악 속에 제가 같이 몸을 실어서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연주하는 것 자체가 그게 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튜브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거기 가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저를 이렇게 비추고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친구들이 재미나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여기 우리 촬영하고 이러니까 더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버액션 한 적도 많았었고, 참 재미난 추억이 있는 오케스트라인데, 근데 뭐 언제든 오케스트라가 또 필요하면 저는 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외국 오케스트라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지금은 사실 뭐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연주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독일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 안에서도 점차 이런 아시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료들이 뭐 저 앞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특별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또 이렇게 케이팝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너무 하여튼 지금 좋은 현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 다 대학생 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루이스 클라렛 선생님도 그랬고, 지금 이제 두 분은 곽승 마이스트로랑 그 다음에 이제 정명훈 마이스트로가 계신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인스펙터를 하면서 두 분을 이제 모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학교 중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제가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옆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반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는 훨씬 많았죠. 정명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바람같이 오셨다가 정말 바람같이 사라지시는데, 정말 음악밖에 모르시는 분이시거든요. 항상 음악 얘기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휘자시기도 하고, 그리고 곽승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 있는 거의 뭐 빅5 오케스트라는 다 지휘하셨고 정말 엄청난 분이신데, 제가 아주 가까이서, 정말 가까이서 매일매일 이제 연락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지휘 수업도 좀 받게 됐었고, 두 분 다 너무나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대학생들 오케스트라나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젊음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휘를 하고 나시면 자기도 모르는 게 일반 그냥 어떤 좋은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런 영감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게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느낌들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커리큘럼을, 어떤 공부를 시켜야 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고 오로지 이것만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라서 그게 저도 정말 놀랐어요. 이미 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는 다 지휘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섬세하게 학생들 보면 너무 이쁘다 그러고
너무 귀엽다 그러고 너무 보기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셨던 게 참 생각이 많이 나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학생으로 이제 입학만 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르는 보상이 정말 많아요. 학비는 사실 네, 예전 같지는 않아요. 독일은 학비가 없다더라, 뭐 싸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차츰 이제 외국인들한테 학비를 조금씩 받고 있어요.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학비를 이제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악기에 이제 현악기에 국한된, 아니면 뭐 오케스트라 악기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대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 무대 경험들을 참 고루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시면 또 열심히 하시면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네,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지금 너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두 분 계시잖아요. 저 조성진 피아니스트랑 또 임준찬 피아니스트 계시는데, 뭐 이 두 분을 굳이 뭐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너무 한국 뭐 연주자들이, 뭐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한국 연주자들이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정말 음악뿐만 아니라 정말 문화 전반적으로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되게 노력파거든요. 되게 노력파고, 이게 설사 재능이 있더라도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건 어쨌든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적으로 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악보들을 그냥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실어서 그걸 보여줘야 하고 들려줘야 하는 건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러니까 재능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연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시를 봤었을 때 당시만 해도 아무래도 이제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케스트라 시험을 보러 갈 때도 그래요.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죠. 아무래도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소리만으로 이제 이걸 판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독일에 있다 보니까 독일에서 연주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물론 참 감사한 일인데, 한국에 와서 연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건 아직 없지만 그래도 목표는 제가 또 마음 맞는 또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또 여기서 활동하고 친구들하고 또 무대를 같이 나눈다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규모에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제가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너무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연주가 있더라도 그게 아무리 작고 정말 한 사람이 오든 수천 명이 오든 상관없이 똑같은 너의 전부를 쏟아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임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한테 가장 큰 영양분이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저의 좌우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